안녕하세요. 사혈과 건강 그리고 미용의 류앙비입니다. 네, 누구든지 뜻밖의 운동을 하면 근육에 알이 배는데 사혈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운동을 해도 알이 배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달리기를 하면 숨이 금방 가빠지는데 사혈을 해주면 전보다 배 이상 달릴 수 있겠죠.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경우에도 그런 증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다치고 지금은 나았지만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사혈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앞의 모든 증세는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못 돌아서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체에 있어 관절이 있는 모든 부위는 근육과 피부가 많이 늘어나는 곳으로 이러한 부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증상은 경직된 근육을 강제로 당기니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이치로 나타나는 증세라 하겠습니다. 네, 근육이 경직된 이유는 피가 못 돌면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여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피가 못 돈 이유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이며, 혈관이 막힌 이유는 어혈 때문일 것입니다. 어혈이 생긴 이유에 들어가면 간기능 저하, 신장기능 저하, 중금속 오염, 타박상,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근육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만 뽑아내 버리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자연스럽게 근육의 수축 이완이 잘 되기에 어혈이 나오는 즉시 통증은 멈출 것입니다. 허리, 다리, 목, 어깨 등 어느 부위든 근육통은 모두 마찬가지며 어혈이 어느 곳에 모세혈관을 막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통증의 위치를 다르게 할 뿐으로 사혈의 위치만 다를 뿐 모두 어혈을 뽑아내 버리면 해결될 것입니다. 기구를 가지고 하든 맨손으로 하든 간에 근육을 이완시켜 피가 돈 만큼 증상은 틀림없이 호전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물리치료든 운동이든 근육을 이완시켜 모세혈관 속에 쌓여있던 어혈을 풀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므로 일시적으로 피를 잘 돌게는 할 수 있어도 어혈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혈은 언제든 몸을 돌다 제자리에 올 수가 있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증세의 재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종 물리치료를 할 때는 증세가 호전되었다가도 안 하면 다시 악화되곤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등산을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질 수 있으나 며칠만 안 하면 통증이 재발하곤 하는데 마찬가지로 운동으로는 어혈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혈을 빼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침술이나 물리치료를 받던 사람이 사혈요법을 응용한다면 풀어진 어혈을 빼낼 수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면 혈관이 막혀 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백혈구가 약해져 있어 침입한 병원균이 관절 부위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혈로 막힌 모세혈관을 열어준다면 열린 혈관으로 백혈구가 접근하여 침입균을 물리치고 뼈 골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공급된 영양분을 받아먹고 골수와 닮은 관절을 복원하게 되어 정상적인 관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4, 50견의 경우 7번과 43번 견비통혈로 좌우 3곳씩 6개 혈점이 주혈점으로 보통 7번만 사혈해도 치료가 되나 7번을 사혈하고도 통증이 오면 43번 지점 중 앞통이 오는 지점을 함께 사혈을 하면 되고, 목이 당기는 증세는 7번 견비통혈, 53번 목통혈, 30번 급체혈을 사혈하면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재발하지 않는 치료를 위해서는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사혈하여 영양분 흡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어혈의 생성의 근본 원인인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킨 후 7번과 43번 등의 견비통혈을 사혈해주면 어혈이 나오는 즉시 통증은 사라지고 일상의 건강이 찾아들 것입니다. 혹여나 오랜 시간 찌들고 쌓인 어혈로
어깨 부위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남아있다면 46번 골프통혈을 추가 사혈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사혈 순서를 보류하고 해당 부위를 우선 사혈하여 통증을 완화시킨 다음 순서에 맞게 기본 사혈부터 사혈하면 될 것입니다. 사혈 시 주의사항과 인체의 부위별 혈점은 영상에 게시된 전체 사혈도를 참고하시고 40-50견의 사혈의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네, 2번 위장혈과 3번 뿌리혈입니다. 명치인 급서와 배꼽을 기점으로 한 중간 지점인 2번 위장혈 위치와 배꼽과 치저고를 기점으로 배꼽 쪽에서 60% 아래 지점인 3번 뿌리혈 위치를 과산화수소수로 살균 소독한 후 바세린을 바르고 부항컵의 앞은 80% 정도 걸고 좌우로 틀며 건부항을 2-3회 뜹니다. 타원형이 큰 컵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부항 위치에 20회 정도 사침을 한 다음 부항컵을 겁니다. 어혈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혈점으로 전후 좌우로 밀고 당기고 틀며 어혈과 생혈을 섞어 빼는 개념으로 사혈하여 어혈이 안 나오면 부항컵의 압을 40% 정도로 약하게 하고 어혈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절합니다. 어혈이 나오는 상황을 관찰하며 멈춰 있으면 부항컵의 압을 풀고 나온 어혈을 솜으로 수거합니다. 매번 살균 소독한 후 바세린을 바르며 최소 5차례 정도 실시하고 어혈이 잘 나오지 않는 혈점인 만큼 주 2회 정도 사혈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본 사례자는 이제 사혈을 시작하는 단계라 2-3번 혈을 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6번 고혈압혈입니다. 골반뼈 상단 1cm 위 지점 척추 3번 뼈 요추 기준으로 양쪽 5cm 지점으로서 등 근육이 제일 높은 지점입니다. 살균 소독과 바세린은 사혈 전후 철저히 시행하며 전후 좌우로 밀고 당기며 건부항을 2-3회 뜹니다. 부항 위치에 20회 정도 사침을 한 다음 부항컵을 겁니다. 어혈이 나오는 상황을 관찰하며 멈춰 있으면 부항컵이 압을 풀고 나온 어혈을 솜등으로 수거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최소 5차례 정도 실시하며 조혈 기능과 보혈을 염두하여 기준 사혈량을 설정하고 주 1회 사혈합니다. 6번 고혈압혈에서 어혈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8번 신간혈을 먼저 사혈하여 어혈이 눈사태가 나면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더 상승하고 요통 환자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네, 8번 신간혈입니다. 8번 신간혈은 매주 2, 3, 6번을 반복 사혈하여 6분에서 어혈과 생혈이 같은 비중으로 나올 때 2, 3, 8번의 반복 사혈을 시작합니다. 7번 견비통혈과 6번 고혈압혈을 이은선상에 7번 혈에서 아래로 60% 지점으로 등 근육이 제일 높은 등줄기 위치입니다. 비교적 어혈이 잘 나오는 부위로 생혈 손실을 주의하며 건부항으로 사혈 위치가 구분되면 20회 정도 사침을 한 다음 부항컵을 겁니다. 어혈이 나오는 상황을 관찰하며 멈춰 있으면 부항컵의 압을 풀고 나온 어혈을 솜등으로 수거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최소 5차례 정도 실시하며 조혈 기능과 보혈을 염두하여 기준 사혈량을 설정하고 주 1회 사혈합니다. 7번과 43번 견비통혈입니다. 7번 견비통혈은 견갑골 상단 안쪽 지점, 대추뼈 두 번째 아래, 척추뼈 중간을 기점으로 양쪽 5cm 지점이며 43번 견비통혈은 견갑골 중간 지점과 하단 지점의 좌우 각 두 곳으로 6, 8번의 사혈을 마친 다음 2, 3번은 기본 사혈로 하고 살균 소독 등 동일한 방식으로 사혈합니다. 46번 골프통혈은 팔꿈치를 어깨와 수평이 되게 들었을 때 어깨에 생기는 오목한 지점으로 4-50견으로 견비통혈을 사혈하고도 어깨 부위에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남아있다면 추가 사혈합니다. 참고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순서를 보류하고 해당 부위를
우선 사열하여 통증을 완화시킨 다음 순서에 맞게 사열하면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열 순서는 2, 3, 6번을 반복 사열하여 6번에서 어혈과 생혈이 같은 비중으로 나오면 2, 3, 8번을 반복 사열하고 8번에서 어혈과 생혈이 같은 비중으로 나오면 격주로 한 주는 2, 3, 6, 다음 주는 2, 3, 8 순으로 사열하여 생혈 70%, 어혈 30% 비중이 되면 사열을 중단합니다. 그 다음 2, 3번은 기본 사열로 하고 아픈 곳을 정량에 맞게 사열하여 생혈 70%, 어혈 30% 비중이 되면 사열을 중단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난 후 다시 확인 사열하여 생혈만 나오면 그곳의 사열은 끝났다 할 것입니다. 사열 기간 중 전자저울로 사열량을 측정하여 기록하며 필요시 사진 촬영도 해보시고 사열을 마친 다음 3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지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일 이상 회복되면 자신이 기록한 많은 병증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열 기간은 사열침으로 15회 정도 찌르고 부항기에 압을 걸었을 때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로 20초 이내에 반컵이 고일 정도의 속도로 피가 나올 때까지며 솜으로 닦았을 때 솜이 못 빨아들이는 피가 없을 때까지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피가 맑으면 만병이 물러간다는 간단한 이치와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자라는 문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피가 못 가면 약균도 못 간다는 상식만 가져도 몸 안의 모든 염증을 항생제 위주로 치료하려는 발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일부가 염증 부위에 간다 해도 많은 부분은 도리어 건강한 백혈구를 죽여 또 다른 어혈을 만드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뿐이며 신경안정제, 마취제, 진통제 등의 성분은 신장과 간 기능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는 일부터 다잡는 것이 건강의 시작은 아닐까 합니다. 영양분, 철분, 염분에 대한 보살의 균형을 지키며 사열 관련한 기능식품의 활용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나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삼지에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고 질병으로 시들어가는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은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